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콩팥은 안전하십니까? 나이 먹으면 모든 장기의 기능이 다 다운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특별히 콩팥이 나쁘다 이런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벌써 나이를 60, 70 이상 먹어가면요. 그냥 콩팥 수치도 틀림없이 재어보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수치뿐만 아니라 수치로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나이 먹어보면서 알잖아요. 온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콩팥 기능도 좋을 리는 없거든요. 간 기능도 안 좋고 모든 것들이 다운이 됐지만 이제 젊은데 아직 젊은데 이제 콩팥이 벌써 병원에서 안 좋다라고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무섭죠. 제가 본래 이제 이 콩팥 영상을 올릴 때 1년을 넘게 고민을 한 거였거든요. 그 전에 제가 생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콩팥 이야기를 살짝씩 언급은 했어도 그 콩팥을 직접 이제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치료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저도 약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정규 방송 아니고 공적인 어떤 그런 방송 아니고 제 개인의 어떤 유튜브 방송이지만 약사라는 그 직책이 항상 저를 좀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식품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만 먹으면 나을 것 같이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서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좀 그렇거든요. 약사라서 뭔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 3월에 제가 너무너무 이 콩팥에 대해 가지고 좋은 저희 그 경과들이 많아서 치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낫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 혈뇨나 단백뇨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수치들이 좋아지고 또 몸으로 자기들이 느끼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자제했어요. 혹시라도 좀 더 충분한 사례를 모아보자. 만약에 정말 더 안 좋은 분들이 저에게 막 밀려오면 제가 감당할 자신도 없고 또 그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몸이 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너무 힘들어지고 그분들도 안 되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해서 1년 넘게 기다린 거예요. 저한테 오는 이제 환자들이 많으니까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사례들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동안 내가 왜 콩팥에 대한 영상을 안 올렸을까 저도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음, 늘 저는 오는 환자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약을 쓰고 함께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면서 제가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나가지고 저는 이제 시리즈로 3편의 영상을 딱 올린 거예요. 올리고 나서 제가 갑자기 머리가 찌릿해졌어요. 내가 작년에 왜 콩팥 영상을 안 올렸는지 그때 생각이 났거든요. 얼마나 위중한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 어, 괜찮을까 막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올리지 못했던 거 그게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당할 일은 당해야 된다. 어, 같이 좀 두렵고 힘드신 분들은 어차피 안 오실 거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신 분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한번 약을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을 이미 하셨고요. 그전에도 계속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에는 거의 다른 환자들을 제가 눈 씻고 찾아봐야 될 정도로 대부분 콩팥 기능 이상이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증 환자들도 있지만 병증 환자도 있고 아주 다양하신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그 상담하고 약을 드리면서 또 좀 더 이런 얘기 보충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콩팥 기능 중에서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또 있는데 그게 산알칼리를 조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체액의 균형을 유지를 하는 거죠. 콩팥이요 간하고 심장하고 아주 밀접해요. 특별히 콩팥은 간이랑 너무너무 밀접해가지고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은 콩팥 기능도 이미 많이 손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콩팥이 나쁜 사람이 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얼굴이 까매요. 까매요. 그게 볕에 타서 까만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간만 나빠도 얼굴이 까매질 텐데 콩팥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붓고
저는 이제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많이 망가진 분들을 주로 만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1년 6개월 이상 사례가 쌓여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분들, 이제 전체 신부전 환자의 한 50%는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장 이식을 해도 이식한 신장이 5년을 경과하기가 힘들대요. 이렇게 금방 다시 망가져 버려요. 왜냐하면 콩팥을 이식을 하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요. 면역 억제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없던 당뇨도 생기거든요. 근데 하물며 당뇨가 있던 분들이 이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얼마나 혈당이 조절이 안 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뭐 당뇨약을 더 세게 쓰고 인슐린 쓰고 하면 더 많이 망가지는 거죠. 인슐린 같은 게 제일 큰 부작용이 혈관을 막거든요. 인슐린을 쓰면 몸에 지방이 축적이 돼요.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인슐린을 가지고 당뇨 치료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저는 제일 가슴이 답답하고,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 인슐린이 가져올 합병증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콩팥이 간이랑 협동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해독작용, 소변을 만들고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소변이라는 것이 이제 오르니틴 회로에서 만드는 요소를 말하는데요. 단백질이 몸에서 소화되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암모니아잖아요. 그 암모니아가 산성을 띄어요. 독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빨리 무독한 요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요소로 만드는 작용을 간에서 한다고 그래요. 간에서 하는 그 기관 이름을 오르니틴 회로라고 그래요. 이 생화학 시간에 저희가 배운 건데 이 오르니틴 회로는 간에 있다라고 분명히 저희가 그렇게 배웠지만 콩팥이 나빠지면 오르니틴 회로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요독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나중에 콩팥이 나빠졌는데 그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여기서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나거든요. 암모니아 가스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시골에 그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코를 확 찌르는 그 엄청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요독증 환자, 신부전보다 더 나빠지면 요독증이 되는데 요독증 환자의 들숨 날숨에 이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콩팥이 망가지고 간이 같이 망가져서 요소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모니아가 생겨서. 근데 이 암모니아가 산성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콩팥이 나빠지면 몸이 산성으로 기울게 돼요. 근데 콩팥이 단지 그 암모니아 때문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전해질 이런 거를 우리 몸에 전해질 있잖아요. 뭐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게 전부 다 전해질이잖아요. 염소 이런 것들이. 그런 전해질 농도를 이 콩팥이 다 조정을 하거든요. 전해질 농도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소변을 얼마나 뺄지 어쩔지 이런 것들도 다 콩팥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혈압약은 콩팥에 작용을 해서 혈압을 조절을 해요. 보통 우리가 혈압을 조절한다고 하면 심장에 어떻게 심장이나 혈관에 작용을 해야 콩팥 아니 그 혈압이 조정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심장과 혈관을 같이 조정하는 더 근원적인 작용을 콩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망가지면 혈압 조절도 안 되고 몸이 뚱뚱 부어요. 전해질이 관리가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아까 또 제가 요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암모니아가 몸에 축적되는 그런 부분, 전해질을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몸이 산성으로 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많이 나빠진 사람 신부전 환자들은 이제 신장내과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신장내과에서 되게 특이한 약을 써요. 여러분 베이킹 소다 아시죠? 그거 요즘에는 물론 베이킹 소다 빵 만들 때 쓰는 소다라는 뜻이지만 이거를 왜 주방에서 세제로도 많이 쓰잖아요. 무독한 세제로 쓰는데 이 베이킹 소다를 주성분으로 한 알약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상품명이 대표적인 상품명이 그 타스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타스나라고 하는 거를 신장내과에서 처방을 해요. 그 이유가 이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이게 또 다른 이름으로 중조거든요. 이 중조가 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산성으로 기운 체액을 이제 바로 하려고 하죠. 근데 중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도 어떤 원인을 차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소는 그냥, 아니, 그 암모니아는 그냥 둔 상태에서, 또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 중조를 많이 쓰게 되면, 베이킹 소다를 많이 쓰게 되면 그것보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게 돼요. 그래서 체액의 그 혈액 속에 베이킹 소다, 이게 타스나,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바이카보네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이 농도를 따져봤을 때 이 농도가 너무 낮았을 때도 굉장히 사망률이 높지만, 이것을 높여가지고 너무 몸속에 많은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타스나정 같은 거를 썼을 때는 사망률이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죠. 어렵죠. 또 콩팥이 많이 나빠지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액의 균형이 깨진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 꼭 통풍 환자처럼 요산 수치가 올라가요. 통풍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 관절에 쌓이는 어떤 그 결석 같은 건데요. 통풍 결절인데요. 그게 많이 생기게 되면 엄청나게 아파요. 왜 이름이 통풍이냐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이제 복숭아뼈 주변이나 주로 발가락, 뭐 발목 이런 부분에 이제 뭐 무릎에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관절에 그 통풍 결석이라고 하는 어떤 자잘한 돌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게 이제 요산이 결절이 된 건데요. 그 요산 수치가 이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 요산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통풍 환자들한테 쓰는 통풍약도 같이 쓰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정말 콩팥이 많이 망가졌을 때 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하는가를 보면, 평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콩팥의 어떤 기능, 콩팥이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알칼리 균형을 맞춘다. 그 다음에 요산 이런 것들도 생기지 않게끔, 우리 몸에서 통풍 결절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들도 하고, 간을 보호해주는 작용도 콩팥에 있는 거예요. 콩팥이 무너지면 콩팥이 제대로 해독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이 더 많이 망가지고 힘드니까, 결국 다시 보면 콩팥이 간을 보호해주는 작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산알칼리 균형이 깨진 이런 콩팥 기능이 무너졌을 때, 정말 그 베이킹 소다 같은 이런 무식한 방법, 제가 죄송해요. 이거 무식한 방법이라고 말을 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해주지를 못하니까. 우선 임기응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방법 말고 근원적으로 이 콩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게 제가 결국 말씀드린 피를 살리는 거죠. 피를 살리는 거예요. 피와 혈관을 살리게 되면 콩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결국 콩팥도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 무언가에 막혀서 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꼭 그 뱃속의 아기가 그 제대로 진통을 하지 못하고 그 출산이 되지 않고 뱃속에 아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자기 태변을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콩팥이 또 자기가 해독하지 못한 그 독작용에 다시 노출이 돼서 콩팥이 더 많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알칼리 균형이 무너지면 여러분 뼈도 녹아지게 되거든요. 뼈가 녹아요. 그래서 그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신부전 환자들한테 철분제도 처방을 하고요. 칼슘하고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 처방을 해요. 근데 그거를 처방을 해도 거의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긴 게 아니고,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녹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게 콩팥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피도 만들지 않고 뼈가 녹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가면 콩팥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몸에 노폐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노폐물을 처리하게끔. 그 노폐물 처리 기능도 콩팥에 있지만, 이 콩팥이 어딘가가 막혀가지고 하지 못하는 노폐물 처리 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혈관 청소며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생계산으로 이제 항상 결론이 그렇게 나게 돼요. 제가 언제나 생계산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음,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음, 평소에 이렇게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내 콩팥을 보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은 적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요즘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고기거든요. 고기랑 밀가루, 정제된 음식 이런 걸로 우리가 배부르게 먹게 되잖아요. 단 음식도 많이 먹고 카페 같은 데서 먹는 모든 음료가 다 달아요. 그리고 고기, 저녁마다 고기 구워 먹는 분들 많죠. 그리고 항상 든든하게, 배가 든든하게 이렇게 잘 먹어야지 건강하다는 말도 맞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먹게 되면 배가 나오고 내장 지방이 쌓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간과 콩팥에 부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즐겁게 살고 많이 웃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콩팥을 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